엄마, 민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슬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슬아, 보고 싶었어. 엄마가 말렸어도 전 끝까지 애쓸 거예요. 너무 일찍 네가 엄마 곁을 떠난 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울지 마세요, 엄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Ça m'intéresse pas. Je suis ici pour représenter l'équipe de France, le Paris Saint-Germain, avec tout le respect que j'ai pour ce club. Et je suis un salarié de ce club, ça ne m'intéresse pas pour le moment. Le plus important, c'est l'équipe de France. Et je veux uniquement parler de l'équipe de France pour ne pas perturber les autres joueurs et ni le groupe, parce que ça reste le plus important. And how do you think about Japanese players? 자, 지금 두 가지 영상이 연속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영상의 공통점은요, AI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앞에서 봤던 영상은요, 공군 조성자였던 아들이 한참 전에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과거의 생존의 어떤 모습, 생각, 목소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서 AI로 다시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앞장면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장면인 거죠, 저거는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영상은요, 유명한 음바페 선수 등장하죠. 저 영상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말하는 내용 당연히 가짜고. 두 가지 아주 상반되죠. 윤경수 소장님, 이거 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가짜 조작이야 뭐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뭐 이미 많이 경험했죠. 막을 방법은 뭐 쉽지 않아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죠. 앞에 있는 이미 순직한 파일럿 저도 저거 보고 공군조정사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을 그 전에 한번 했어요. 아마 다섯 남자들 그 음악 그룹 그 죽었던 아마 어느 멤버들이 가수 이승철 씨와 함께 노래를 통해서 다시 아마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때 한번 경험을 해서 사실 이 증강현실 흔히 말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저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생활 속에 쑥 들어올 날이 사실 멀지는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AI인데요. AI의 활용에는 항상 그 AI를 조종하고 뭐 조작하고 이 차이가 이 선한 빅브라더 그렇군요. 그렇죠? 선한 빅브라더를 어떻게 안 만나느냐 결국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인류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똑같은 기술인데 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키워드 뭐죠? 아파트인데 순살 아파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순살이면 뼈가 없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화면 좀 일단 좀 볼까요? 이거 인천 검단에서 최근에 놀랐던 그 아파트 얘기거든요. 여기 뭐 철근 얘기 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담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 하중은 초과한 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 최수영 전 의원님, 이게 한참 전에 만들니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철근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뭐가 문제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인천 검단 신도시에 이제 한 아파트, 한 아파트에서 이제 이 지하 1, 2층 주차장이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설계, 감리, 시공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 세 단계 자체가 다 부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설계도 문제고 설계에서- 시공도 문제, 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 기둥 35개 가운데 최소 19개의 철근이 누락이 돼가지고 실제 배기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60%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 뼈대가 없는 그야말로 덩어리였을 아니 수밖에 근데 없고. 이게 원래 이제 아파트란 이런 건물 지면은 누군가 설계를 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게 잘 지었는지 검토하기 그렇죠. 감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세 단계 중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리에서는 어떻게 봤냐? 감리는 시공 철근이 추가 누락된 거 확인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공은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리에서 문제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사무게 같은 경우는 설계 하중이 초과돼가지고 실제 1.1m에 맞춰야 되는데 실제 예. 2.1m 되니까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85% 이상이 딱딱해져야 되는데 기준보다 30% 이상이 낮으니까 하다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 국토부에서 건설 조사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낸다는데 지금 문제 하나 있는 게요. 이게 지금 그 한 아파트가 지을 예산이 아마 1,600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게 지금 전부 허물고 새로 짓게 했단 말이죠. 그 아파트를 지금 전체를 짓는 걸 허물고. 다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다시 짓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철거 비용, 재시공 비용 들어가죠. 그다음에 입주 지체 비용 또 줘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값 상승했죠. 인건비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시공하다 보면은 1조가 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에 늦어서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고통받는 또 이게 입주 지체로 예. 늦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화면 좀 다시 볼까요? 일단 철근이 뭐가 빠졌대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철근이 빠져서 순살이다. 아 무슨 치킨에 순살 치킨인데 순살 아파트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설계 자체에서 32개 기둥이 지하에 그 주차장에 있던 기둥이 받쳐줘야 되는데 15개 철근이 빠졌대요. 있어야 되는데 없게 설계가 됐대요. 확인 안 되고 시공 때는 4개를 또 뺐답니다. 그나마도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일단 여기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도 강도가 문제가 있었대요. 이것도 부실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위에 이 주차장 위에 뭐 공원처럼 조성했는데 토사 무게가 또 초과했답니다. 또. 다 갖췄습니다.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이걸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 비용도 있지만 지금 이거 입주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게 막말로 스케줄이 다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분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저건 이제 이행지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분양이잖아요. 예. 원래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있는 집을 사고 파는데 예. 저건 지어서 그렇죠. 건네주겠다는 거거든요. 미리 도움 받고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매 계약인데 매매 계약을 그 제때에 그 집을 못 건네준 거기 때문에 저걸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해지 안 하고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원 보상금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개요. 본인이 어떤 살던 집을 팔거나 돈을 좀 미리 마련하거나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그걸 손해배상 못 받아요. 예컨대 내가 뭐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다거나 예. 또는 이 제때 이걸 못 받게 되면 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개인적인 사정은 사실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한 손해라 그래서 그거는 예견 가능해야 돼요. 상대방이. 예. 예컨대 시행사가 LH인데 LH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 따라서 내가 이거 제때 못 지어주면 개인적인 이런 손해가 발생할 거야라고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손해를 알고 있지는 않죠. 통상 보통 예견되는 것은 이전 못하게 되면 뭐 예컨대 임차비 상당 이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분양계약서에 보통 있어요. 분양계약서에 보면 저희가 이행지체금이라고 해서 어느 예. 정도 지체할 때마다 얼마씩 준다라는 그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 관련 그 시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공사가 입주민한테 보상은 안 해줘요. 원래 시행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시공사는 시행사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적인 주체는 그렇게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시공사가 모든 걸 다 배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손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경호 수장님. 근데 지금 이게 설계, 시공, 감리 다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점 때문에 다 부시고 전면 재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인천의 검단 아파트만에 그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 지금 이 주체가 시공한 주체가 GS건설이라는 건설업계 지금 예. 두 번째, 세 번째
큰 기업이죠. 그다음에 자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소비자들의 많은 선호를 받아요. 그런데 인천 검단 아파트 말고 지금 전국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7군데 정도의 그렇죠. 이 건설사가 시공한 데가 지금 많이 시공하고 있단 있는 말이에요. 대단히 이 공사 현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 검단 아파트는 전면 부시고 재시공하겠다는 걸로 불안감을 불식시켰죠. 이런 게 바로 요즘에 기업들이 해야 되는 ESG에서 가운데 S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연결이 되고 지금 윤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 입주 예정자만이 보상 대상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GS건설은 이 건이 아마 기업에게 굉장한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건지 이게 남아있는 다른 현장들도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사안이요. 정부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다루겠다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면 이 건설 회사의 사과문이 있어요. 책임 통감하고 사고 수습의 만전, 그다음에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 그리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 근데 이 시공사잖아요. 시행사 있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사업 추진하고 있던데. 근데 거기는 아직 잘 안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떠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좀 엄하게 다루겠다니까 어떤 모습일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